안녕하세요. 윤쌤 채널입니다. 오늘은 29차 시 활동하는 태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일단 태양의 표면을 먼저 살펴보고 태양을 싸고 있는 태양을 싸고 있는 대기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태양 활동이 굉장히 활발할 때 태양과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 특히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행성의 분류를 배웠어요. 두 가지 기준, 첫 번째는 공전 궤도를 가지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궤도 안쪽에서 공전하는 수성과 금성을 내행성, 그런 다음에 지구 공전 궤도 밖에서 돌고 있는 화, 목, 토, 천, 해, 나머지 행성을 외행성, 이렇게 공전 궤도를 가지고 분류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 밑에 표를 보시면 질량, 반지름, 밀도, 고리, 위성수, 단단한 표면, 이러한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지구하고 특징이 조금 비슷한 친구들을 묶어서 지구형 행성, 목성과 성격이 비슷한 친구들을 묶어서 목성형 행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지구형 행성은 크기가 작아요. 즉 반지름이 작고 질량도 작아요. 하지만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밀도가 크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목성형 행성은 굉장히 반지름이 커요. 질량도 커요. 하지만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밀도는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구형 행성은 고리가 없어요. 하지만 목성형 행성은 있죠. 지구형 행성에서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없어요. 지구는 달 하나, 그 다음 화성도 위성이 2개, 없거나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목성형 행성들은 위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형 행성은요, 단단한 표면이 있어요. 하지만 목성형 행성은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태양의 표면을 먼저 한번 볼까요? 지금 태양계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유일한 천체가 바로 태양입니다. 온도가 굉장히 매우 높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 헬륨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에서 내보내는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서 지구에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양의 표면은요, 매우 밝고요. 표면 온도는 한 6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광구. 이 광구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에서 봤을 때 밝고 그 다음에 둥글게 보이는 태양의 표면을 말합니다. 광자가 빛 광자고요, 구가 공구자예요. 빛나는 커다란 공이라는 얘기죠. 태양의 표면을 말합니다. 태양의 표면에서는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쌀알무늬고요, 두 번째는 흑점입니다. 쌀알무늬는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해먹는 쌀 있잖아요. 그 쌀을 뿌려놓은 것 같은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쌀알무늬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하얀색으로 그림에다 덧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긴 게 쌀알이에요.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은 모양이 표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쌀알무늬는 광구, 태양 표면 아래에서 대류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래요. 그러면 일단 대류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중학교 1학년 때 열이 전달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도대류 복사. 그때 말하는 대류입니다. 즉 대류는 보통 액체나 기체에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태양 표면을 가지고 선생님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 쌀알무늬가 왜 생기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태양 표면이에요. 쌀알무늬가 이렇게 겉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구에서 얘를 쳐다볼 겁니다. 지구에서 태양을 쳐다보면 밝게 보이는 부분, 선생님 색깔 칠하는 거죠. 여기예요. 그 다음에 어둡게 조금 보이는 부분은 선생님 이렇게 여기 빨갛게 표시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밝은 부분은 왜 밝고 어두운 부분은 왜 어둡게 보일까요? 밑에서 지금 태양은요, 태양 아래에는 굉장히 뜨거운 에너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류라고 했는데, 뜨거운 기체는 밀도가 작아져서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얘를 지구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뜨거운 것이 상승하는 건 지구에서 봤을 때 굉장히 밝게 보이는 거죠. 옆에 그림으로 보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을 올라오는 과정 중에 주변에 열을 뺏기죠. 온도가 내려가요. 차가워졌어요. 밀도가 커지면서 내려가는, 돌아서 내려가는. 그래서 상승, 열을 주고 식어서 하강, 상승,
열을 가지고 전달하고 식어서 하강. 이렇게 열을, 여기 있는 열이 궁극적으로 주변으로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런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 대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류 현상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때 뜨거운 것이 상승하는 것은 빨갛게, 아니 하얗게, 선생님이 하얗게 표시한 거, 즉 밝게 보이고요. 열이 식어서 차가워져서 이렇게 하강하는 부분은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거죠. 이 오른쪽 실제 그림에서는 약간 거무튀튀한 부분이 있죠. 그것이 여기 식어서 내려가는 하강하는 부분이고, 밝은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거, 그 부분이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이래서 쌀알무늬가 생긴대요. 그 다음 쌀알무늬 말고 또 다른 하나가 흑점인데요. 흑은 검은 흑자예요. 검은 점을 얘기하는 건데, 딱 태양 표면을 봤을 때요, 여기 까맣게 보이는 점이 보이나요? 예, 얘가 흑점이에요. 주변에 비해서. 그런데 이 흑점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도 모양도 매우 불규칙하고 굉장히 어두운 무늬예요. 근데 여기가 왜 검게 보이나 봤더니 주변에 태양 표면 광구는 선생님이 아까 6000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흑점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2000도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아까 태양 표면이 6000도 정도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6000도씨. 그런데 여기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약 4000도씨 정도 됩니다.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인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흑점에 대한 또 다른 내용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태양의 활동은요, 주기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때문에 흑점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흑점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즉 태양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면 흑점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흑점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것을 조사해 본 결과 약 11년의 주기로 흑점의 수가 증감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밑에 그래프는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거든요. 흑점의 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감소하다를 계속 반복을 해요. 가장 증가하는 곳에서 증가하는 곳, 요 시간이 11년이라는 거죠. 가장 적었던 곳, 요 시간이 약 11년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림은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구에서 흑점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흑점의 위치가 이렇게 따다다닥 박혀 있는데, 처음 3.15, 6.15,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관찰하는 흑점이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전한다는 것을 흑점의 관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교과서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태양의 대기, 표면은 설명했어요. 표면은 광구라고 하고 쌀알무늬하고 흑점이 있다. 그런데 태양을 싸고 있는 대기는요, 광구가 태양 표면이 너무나 밝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예 태양을 싸고 있는 대기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관측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개기일식, 태양의 전체를 전부 다 달이 가려버리면 태양 표면은 가리는데 요태양을 싸고 있는 대기는 못 가리는 거죠. 옆에 있는 코로나 그림부터 볼까요? 지금 이게 원래 태양이었어요. 그런데 달이 얘를 가린 겁니다. 태양의 표면을. 요건 달이에요. 달이 태양 표면을 싹 전부 다 가렸어요. 개기일식이죠. 그랬더니 태양을 싸고 있는 대기들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왼쪽으로 이동할게요. 채층은요, 이게 지금 달이에요. 태양이 이렇게 있었는데 달이 얘를 가린 겁니다. 완전히 가렸으니까 개기일식인데, 태양 표면 광구는 가려졌는데 광구 주변으로 이렇게 붉은색의 띠가 보이죠. 붉은색 얇은 띠가 보여요. 이런 층을 채층이라고 합니다. 광구 바로 위에 있는 붉은색을 띤 얇은 대기층을 채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코로나인데요. 이 채층 바깥으로, 이 얇은 띠 바깥으로 진주색, 이쁘죠? 이렇게 넓게, 굉장히 넓게 뻗어있는 진주색 대기층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온도가 어마무시하게 높다고 합니다. 태양의 대기는 채층과 코로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이제부터 태양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얘기할 건데요. 태양 표면에서 보면 이렇게 불기둥, 고온의 기체가, 이게 광구예요. 태양 표면. 광구에서 굉장히 뜨거운 고온의 기체가 대기로 탁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샤 리본처럼 치솟아 올랐다가 들어가죠.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불 구덩이를 우리는 홍염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고리 모양으로 생긴 아이를 홍염. 그 다음 태양 표면 광구죠. 광구에서 흑점 부근에 폭발이 일어나는 거, 다다다닥 폭발이 일어나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갑자기 빠바바방 하고 방출이 되는 게 폭발 현상이죠. 그게 플레어입니다. 채층의 일부가 한순간 다 굉장히 밝게 보여요.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볼 수 있는 현상, 불기둥 같은 고리 모양, 홍염, 다다다닥
터지는 폭발현상 플레어. 태양계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는 태양풍입니다. 태양에서 고온에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보면 지금 이게 광구가 되는 거고요. 태양 표면 광구에서 타타타타 폭발현상, 플레어, 불기둥이 솟아오르죠. 홍염. 그 다음에 고온의 전기 입자들이 날아오는 현상, 태양풍은 태양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태양이 활발할 때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지구가 받는 영향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일단 태양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경우에는 흑점이 많아집니다. 또한 코로나의 크기 커지고요. 태양풍 강해지고 홍염, 플레어가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지구에서 받는 영향을 보면요. 첫 번째 자기폭풍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기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자기장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단파 통신 장애가 생겨서 장거리 우리 핸드폰 사용하잖아요.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그런 델린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해서 지구가 받는 영향 중에 하나죠. 또한 극지방, 고위도 지역에서는요. 오로라가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고요.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극지방에서 조금 더 넓은 지역까지 오로라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선 전파 통신의 방해를 받고요. 또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고장이 나거나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는 송전 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대규모의 정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로라인데요. 태양에서 날아온 전기를 띤 입자들이 지구 대기하고 충돌을 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밑에 사진은요.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오로라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요. 사진도 굉장히 많고 동영상도 굉장히 많아요. 얘는 한 4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그림이 너무 멋있어서 선생님이 사진을 여기다 올려놨고요. 일단 오로라를 보면 오로라를 한자어로 극광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극지방에서 빛이 난다라는 얘기죠. 지구가 있어요.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다라고 배웠고 극지방은 자기력이 유난히 셉니다. 여기 태양이 있고요. 태양에서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 이렇게 날라와요. 이게 태양풍이에요. 그런데 이 전기 띠는 입자들이 지구 근처까지 왔는데 특히 유독 자기력이 센 극지방에 얘들이 더 많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자체 내에도요. 전리층이라고 하는 전기를 띠는 층이 지구를 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에서 날아온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 극지방에 많이 여기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지구 전리층하고 타다다닥 부딪히면서 빛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지방 부분에서 오로라를 더 많이 관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체크, 밝고 둥글게 보이는 태양의 표면을 우리는 광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흑점 부근에서 폭발, 타다다닥 터지는 폭발이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채층의 일부가 매우 밝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플레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번은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2013년 초에 다음과 같은 예보가 있었대요. 올해는요. 태양풍이 강해서 전 세계에서 무선 전파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는 예보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무선 전파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은 태양 활동이 활발했다는 거고 태양이 활발했다는 것은 흑점의 주기인 11년과 일치하다 그랬어요. 태양이 활발하면 흑점이 많아져.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다음 예상되는 시기는 2013년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될까요? 그렇죠. 11년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024년이 되고 이유를 써라. 까닭을 설명해보자. 태양의 활동 주기는 흑점의 주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흑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